안녕하세요, 동킴입니다. 이거 알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인테리어도 중간은 갑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 인테리어인데요. 오늘은 화장실 인테리어의 중요성과 디자인 영감을 줄 수 있는 정말 뻔하지 않은 아티스트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트렌디한 공간에 영감을 팍팍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간단한 설명만 잠깐 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망하는 곳의 특징은 항상 화장실 인테리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뜨내기 분들을 잘 잡을 수 있는 인테리어를 만들어 놓거나 핫플레이스를 만들면 뭐하나요? 1, 2년 뒤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할 텐데요. 재방문율 고객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조건 화장실에 돈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세요. 화장실은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자분들께 여쭤보았는데요. 화장실 인테리어가 재방문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좋으면 다시 오게 되고 좋지 않으면 잘 오지 않게 된다고요. 저도 물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에는 남지 않고 아무래도 가성비 요식업, 카페, 바 브랜드라면 어쩔 수 없이 친구들과 오지 않는 이상 2번 이상은 오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성비적으로 훌륭하지 않는 이상 2번은 안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리모델링 안 하고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고객들의 인식을 확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 없이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바로 센스 챙기기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아무리 작고 허름한 F&B 공간을 가더라도 화장실에 가글과 여성용품 그리고 적절한 조도와 방향제 또는 에어컨 및 히터를 배치하는 곳은 저절로 관리자의 센스에 감탄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센스들을 챙겨주시면 고객들은 좋은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 되니 꼭 메모해주세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공간인 화장실이라는 곳을 사람들이 단순히 더럽다던가 사용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작가를 통해 화장실 디자인 영감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지와 강박증이라는 키워드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두 명인데요. 상욱킴이라는 한국계 영국인 모델 겸 작가입니다. 그리고 할이라는 일본 작가입니다. 첫 번째로 상욱킴은 모델이기 전에 아티스트였습니다.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 입학 후 패션과 친구들의 부탁으로 취미삼아 모델을 시작했던 그는 어느새 전 세계를 누비는 톱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작가가 보여준 솔로 전시 퍼블릭 토일렛의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전시의 부제를 보면 Am I an artist? or Am I a plumber? 라는 문구처럼 그가 바라보는 일상적인 사물에 대한 고민과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이번 영상을 이 작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Your Supported Ready-Made의 작품은 포스트-테이트라는 표현은 이 작품이 전통적인 미술제도 이후 또는 그 너머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미술 시스템, 예술 권력, 큐레이터, 컬렉터, 자본 등에 대한 도전이자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상우는 이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예술이 기존의 권위적 제도, 즉 갤러리 또는 미술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려 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소변기는 마르셀 듀샹이 1917년 레디메이드의 개념을 확립한 대표적 오브제인데요. 듀샹의 파운테인은 당시 미술계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후 현대 미술에서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현금, 예술과 자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로 작품이 미술 시장에서 평가받는 방식, 갤러리와 컬렉터들의 개입, 예술의 가치가 금전적 가치를 통해 결정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듯 보여집니다. 이 작품은 예술의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기존의 미술 시스템에 대한 권력과 자본 구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현대 예술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작가의 질문처럼 공간의 화장실이라는 주체를 바꾸어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많지만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예술적 서사에 관한 담론 영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이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시처럼 화장실도 깊이 있는 공간으로서 충분히 디자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개념적 접근을 통해 자신들만의 언어로 디자인을 풀어보세요. 그게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그래피티인데요. 그래피티는 우선 키스 헤링과 장미셸 바스키아를 거쳐 예술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래피티에 얽힌 부정적인 인식이 한풀 꺾여 나갔습니다. 낙서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중이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그래피티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이 시작되었고 버려진 공간을 탈바꿈하기 위해 낡은 거리에 색을 덧입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많은 유럽, 트렌디 공간, 특히 클럽이나 바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래피티로 화장실을 꾸미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어떤가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조명은 절대 밝히지 마세요. 조도를 낮추면 사람의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보여지는 잔여물 그리고 깨끗한 물이더라도 바닥에 고여 있으면 굉장히 찝찝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것들은 조도를 낮추면 지저분한 곳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찝찝하다는 느낌을 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가, 하알이라는 예명을 쓰는 사진작가 가와구치 하루히코는 커플을 진공 포장해 촬영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커플 사이에 숨 막힐 듯한 완벽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촬영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자칫하면 모델이 공포와 질색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10초 안에 촬영을 끝내야만 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가의 선택 이유는 청결과 결벽증이라는 키워드로 제 나름대로의 영감 요소를 설명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할의 작품 플래시 러브 시리즈에서 할은 피사체인 사람들과 그들의 집, 자동차, 나무 등 주변 환경을 특수 제작된 플라스틱 시트로 감싼 뒤 진공 상태를 만들어 촬영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물리적, 정서적 유대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할은 모든 것이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족과 연인은 사랑을 통해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랑이 주변 사회로 확장될 때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시각하기 위해 피사체와 그들의 주변 환경을 진공 포장하여 마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극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사랑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깊은 탐구를 합니다. 또한 진공 포장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사랑의 밀도와 강도를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남깁니다. 할의 작품은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독특한 예술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로렌스 말스타프의 작품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크리스토와 잔 클로이드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느끼시지 않나요? 누가 오리지널인지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확장들의 개념을 공감하시어 본인들의 언어로 개발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안토니 검리가 선보인 눈먼 빛은 한동안 많은 곳에서 시도하고 선보였던 인테리어를 만들어내는데 영감을 주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다 랩핑하고 변기와 소변기로만 디자인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변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한남동에 위치한 코오릉 스포츠의 이색 전시회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쯤 갔었는데 굉장히 색다른 공간 연출이라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변주를 주어 본인 브랜드만의 색깔로 디자인을 풀어보세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나 실제 공사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미적 에스테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영상은 조금 더 작품의 메시지와 의미에 포커스를 두어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여 새로운 의미와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영양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 카페나 음식점을 가보면 정말 상한평준화되어 디자인이 잘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공간의 아이덴티티와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면 그 공간은 더욱이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비춰질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역설적이지만 두 작가를 소개하는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작가는 우길기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작가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능형 안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게 파고들진 않겠지만 김상우 작가는 이러한 내용을 사과를 했고 할이라는 작가는 일본 작가이기도 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알 수 없으니 이렇다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길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나 일본 문화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혀 있는 게 굉장히 깊다고 봅니다. 많은 패션, 예술 그리고 여러 매체에 이런 오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쿠사마 야요이, 오노요코처럼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도 이러한 우길기 작품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졸작할 때 요노요코의 테이트 전시 속 우길기 작품을 보고 테이트 측에 내려달라고 청원을 했지만 저의 역량 부족이겠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길기의 오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작가들을 소개했느냐? 너가 더 모순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모순적이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 또한 인테리어 일이 아닌 작품으로서 우길기와 관련된 작업들을 해오기도 했고 올해 3월 전에는 우길기에 관한 모자 제작 디자인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게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 정부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으로 어떻게 보면 논쟁이 많을 주제인 우길기라는 주제로 작품을 올해는 꼭 선보이려고 제작을 하고 있으니 구독해 주셔서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모자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 주세요. 꼭 인테리어에만 국한되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매체와 작품들을 통해 자신들만의 브랜드 결과, 색깔을 만들어 가시는 모든 활동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차오차오.